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썰 좀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가 좀 구리죠? 일단 그런 거 없다 하고 봐주세요.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를 좀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온라인 결제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결제는 당연하고 배민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온라인 결제를 하고 온라인 강좌를 듣기 위해서도 온라인 결제를 합니다. 이게 돈과 관련된 기능이라 정말 정교하게 잘 개발해야 하는데요. 돈과 관련된 오류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개발자가 설계한 대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잘 홍보가 되고 점점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고객이 많아지고 트래픽도 많아지면 이때부터 안 보이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죠. 일단 운영팀에서 전화가 옵니다. 갑자기. 이게 전화가 왠지 느낌이 쎄하거든요. 딱 받으면 아니나 다를까. 서버가 터졌어요. 서버가 죽었어요.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또 확인해보면 API 리퀘스트 수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폭주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막 요청 수가 20만, 30만 넘어가는데, 이거 그냥 서버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이게 30만 명이 접속을 해서 30만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서비스가 안 되니까 고객들이 또 막 새로 고침을 하고 안 되니까 막 더욱더 요청을 더 요청하고 요청을 때리니까 이 서버가 더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한번 꼬이면 계속 꼬이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있죠. 처음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게 손 쓸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토 스케일링이 막 동작해서 막 서버가 종료됐다, 새로 생성됐다, 뭐 난리 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해지매, 그만 들어와, 서버야, 터지지 마. 귀엽죠? 자, 다음. 보통 흔히 발생하는 오류들이 일단 뭐 데드락 같은 거, 그리고 각종 타임아웃 같은 것들, 그리고 피지사 결제 모듈 같은 경우에 보통 외부 모듈을 사용하죠. 저희 시스템과 결제 모듈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제는 되었는데 주문서가 없다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 돈은 받았는데 저희가 물건을 안 보내준 거예요, 고객한테. 고객들은 아주 화가 나겠죠.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안 됐어요. 결제가 실패가 됐는데 주문서는 생성이 돼서 돈은 안 받았는데 물건을 보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앞전의 경우보다 더 아찔하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세팅으로 인해서 서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새로 생성되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로그 자체가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일단 터진 건 터진 거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로그가 없으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보조적으로 또 로그와 관련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상황별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데드락 관련해서 볼까요? 근데 제가 봐도 디자인 너무 구리네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도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데드락 같은 경우에 보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랑 업데이트가 동시에 발생할 때 이때 교착 상태로 인해서 데드락 같은 에러들이 보통 발생하죠. 이럴 때 해결 방안으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 DB를 하나는 쓰기 좋은 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얘가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읽기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여기에는 인설트랑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셀렉트만 하는, 읽기만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이솔레이션 레벨 설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아이솔레이션 레벨 종류들이 이렇게 있고, 디폴트가 리피테이블 리드인가? 아마 그럴걸요.
자, 이게 하다 안 되면은 우리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리드 커미티드 레벨까지 보통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이하로는 절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티 리드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랑 셀렉트가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상품 테이블에 보통 재고 수량까지 같은 컬럼에 만든다고 치면은 이 재고에 관련된 컬럼은 또 다른 테이블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 주문서 누락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랜잭션 그리고 롤백을 잘못 사용해서 그렇겠죠. 트랜잭션 롤백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누락 주문서가 생겼다 그러면 뭐 방법이 있으니까 피지사 결제 내역 쫙 뽑아서 전수조사 한번 들어가야죠. 하나씩 이거 맞추다 보면 진짜 하루 밤새입니다. 처음부터 잘 해야겠죠. 자, 다음, 서버 종류로 로그가 분실됐을 경우. 일단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로그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죠. 그래서 로그 시스템을 보조로 좀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하고 있고요. 서버에서 모든 로그는 이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로그스탯이 키바나, 파일비트를 활용해서 보조적으로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임아웃 관련된 오류들입니다. 일단 앞단에서 어디선가 잘못되니까 처리를 못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막혀서 대기열이 늘어나고 타임아웃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아웃을 적절하게 설정해 주는 것도, 이거는 직접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전에 아예 그냥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30초 이상 대기열이 생길 경우에 그 대기열을 다 잘라낸다는 그런 느낌. 자, 이런 기본적인 설정이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제 다음, 자, 여기서 결제 프로세스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가 제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들이 있었고요. 보겠습니다. 결제 프로세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큰 맥락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트랜잭션 당연히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트랜잭션 기능, 그리고 결제 정보를 저장해야 되고, 또 결제 모드 보통 외부 피지사 모드를 사용하죠. 그리고 재고 확인도 해야 되고, 재고 차감도 해야 되고, 주문서 생성도 해야 되고, 또 주문이 완료되면 알림 푸시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구매 가능한 상품인지도 체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요청한 이 토큰이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유효한 토큰인지 검사를 해줘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까요? 자, 대충 느낌 나는 대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일단 토큰 검사부터 할까요? 자,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토큰 유효성 검사. 트랜잭션 안에다 놓을까요? 트랜잭션 전에 놓을까요? 이거는 트랜잭션 밖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걸 할까요? 구매 가능한 상품인지 체크를 할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재고 확인할까요? 재고는 있는지. 재고는 트랜잭션 안에 놓을까? 밖에 놓을까? 안에 놓을까? 밖에 놓을까? 자, 일단 이렇게 배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뭘 할까요? 결제는 트랜잭션 안에서 실행하도록 해볼게요. 다음은 결제가 완료되면은 주문서를 생성하고, 다음에 결제 정보를 저장하고, 그다음 재고를 차감하고, 자, 이게 다 완료가 되면은 알림 푸시를 보내는데, 알림 푸시는 트랜잭션 안에 밖에 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토큰 검사하고 구매 가능한 상품인지 체크하고 재고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고 다음 주문서 생성, 결제 정보 저장, 재고 차감, 자, 알림 푸시. 자, 그냥 보기에는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발자 마인드 들어갑니다. 개발자는 항상 안 되는 이유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상된 실패, 예상된 에러는 에러가 아니죠. 예상하지 못한 에러는 진짜 에러고요.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토큰 유효성 검사를 하고 하다가 여기서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꽝!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중단이 되면 토큰 검사하다가 에러 난 게 다죠. 뭐 서비스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구매 가능한 상품인지 체크하다가 여기서 꽝!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 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 뭐 결제된 것도 아니고 업데이트된 것도 없고 고객에게 에러 메시지만 잘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재고 확인. 재고 확인 중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외 사항까지 생각을 해야 개발자입니다. 맞죠? 아무튼 재고 확인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 다 검사가 끝나고 이제 트랜잭션 안에서 결제 모듈, 이게 카드 승인 뭐 이런 기능이겠죠. 하다가 결제 실패하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랜잭션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롤백이 되겠죠. 근데 뭐 아직 인설트도 없고 업데이트도 없고 롤백 될 것도 없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상무 에러 메시지는 잘 전달해 줘야겠죠. 다음 주문서 생성 중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결제 모듈은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카드 결제 완료가 됐는데 주문서가 생성 안 된 거죠. 여기서부터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롤백을 해줘야겠죠. 트랜잭션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은 자, 결제 취소까지 해줘야겠죠. 자,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결제 취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문서 생성은 되고 자, 이제 결제 정보 저장 중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 주문서 생성됐던 거는 롤백이 되고 결제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결제 모듈 성공, 주문서 생성 성공, 결제 정보 저장 성공, 다음에 재고 차감 중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있었던 인설트들은 롤백이 되고 결제 취소를 해줍니다. 이제 완벽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것 같지만 여기서 실제로 돌려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하더라고요. 제일 큰 영향을 주는 애가 이 결제 모듈인데요. 나머지는 다 저희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녀석들인데 결제 모듈은 외부 모듈을 사용하고 여기에서 오는 작업 처리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 결제 모듈을 트랜잭션 밖으로 빼서 트랜잭션 시작되기 전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좀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게 결제 모듈 이 중요한 기능을 트랜잭션 밖에서 실행하게 한다고 이 생각의 틀에 벗어나지 못해서 한동안 고생했었는데요. 자, 트랜잭션 시작하기 전에 트랜잭션 밖에서 결제 모듈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 아주 잘 동작하는 결제 프로세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굿.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재고 차감.
재고 차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커리문은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 자, 이 웨어저를 보면 절대로 0 이하로 안 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재고 차감에 있어서 절대로 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고 차감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결제 취소 롤백이 잘 동작하고 일단 재고 관리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꼭 참고하세요. 여기 이게 구매 수량이죠. 1이라는 게 구매 수량. 이것도 구매 수량. 행복한 개발하세요. 사랑합니다. 끝.